20억짜리 건물이 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월세 수익이 1260만 원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건물 사실 건가요? 1년 만에 10채의 부동산에 투자해본 결과 저는 이런 물건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문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놀고 먹고도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입니다. 평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고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도 몇백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서 20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말마다 임장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평일 저녁에도 퇴근하고 나서 임장을 다녔었죠. 회사에서 나오는 연차는 경매 입찰하는 데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1년 만에 부동산 10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 대단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를 물건만 탁탁 골라내는 재테크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남들은 퇴근하고 주말마다 친구들 만날 때 저는 이런 것들을 가감히 포기하고 부동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누구나 저처럼 집중했다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저도 처음엔 한탕을 노리고 싶었어요. 원룸이 10개 정도인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는 거죠. 원룸당 월세를 50만 원만 받아도 10개면 500만 원이니까요. 만약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대출 80%까지 받으면 실투자금은 2억이 되겠죠. 1년에 월세 수입이 6천만 원이니까 실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이 30%나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물건인 거죠.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이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건입니다. 이 건물은 총 5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상가 2개 호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26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총 28개의 호실에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요.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이 만실이 됐을 경우에는 월세만 해도 1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월세를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면 시세가 한 20억 정도는 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처음에는 8억으로 나왔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건 6번이나 유찰이 돼서 9,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아가지 않았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9천만 원의 건물을 사서 12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말도 안 되게 매력적인 물건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이 건물을 낙찰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감정평가를 받고 평가 금액이 20억이 돼서 다시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 사람이 4억 1,7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갔었는데요.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입찰 보증금인 2,400만 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쪼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5개의 호실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호실을 방방마다 쪼개서 원룸으로 개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불법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건축 도면을 볼게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2개의 점포로 사용 중이었어요. 문제는 2층부터 시작됩니다. 2층은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적혀져 있어요. 도면을 자세히 보면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각각 하나씩 있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 2개, 그리고 보일러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빨간색 글자처럼 201호에서 207호까지 이렇게 7개의 방으로 쪼개서 월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도 불법인데 한 개의 호실을 이렇게 4개의 호실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3층부터는 더 심해요. 3, 4, 5층도 이렇게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만 한 가구씩만 세를 받았어야 되는데 쪼갤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쪼개서 세를 맞췄던 겁니다. 원래는 거실로 사용해야 되는 곳을 303호로 한 개의 호실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호실마다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싱크대도 있을 확률이 크겠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3평 남짓한 방에 화장실까지 있어야 되니까 고시원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래도 3, 4, 5층은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적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게 적발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좀 내더라도 월세 수익이 더 높다면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맞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 지인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완전 뜯어 말릴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위반 건축물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물을 사면서 받아야 되는 대출도 나오지 않고요. 이 건물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위반 건축물 딱지를 떼려면 대수선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가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럼 상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야겠죠. 3층에서 5층은 7개 호실로 쪼개져 있던 것들을 도면과 같이 2개의 호실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6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1억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복원을 하고 보니 월세는 반토막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을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에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아도 낙찰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 있어요.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28명이나 있고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14억이나 있어요. 심지어 이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지도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불법으로 방을 쪼개놨던 걸 각 층마다 2개 호실로 되돌려 놓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다 내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고 경매로 넘어갔던 집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가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요? 결국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월세 1,000만 원을 얻으려다가 14억을 물어줘야 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낙찰가 2억이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까지 총 16억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처럼 경매 물건 중에 너무 싼 거 같아서 낙찰을 받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덤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을 잘못 낙찰받았다가 입찰 보증금을 모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는 이 낙찰금 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주임 채널에서는 이처럼 초보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매 꿀팁에 대해서 알기 쉽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